네, 시사 인터뷰 오늘 듣고 계신 시각 8시 8분 10초 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광주 MBC와 뉴시스 광주전남본부 무등일보가 함께한 여론조사 결과를 오늘 최종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MBC 주현정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주현정 기자입니다. 네. 자, 이번에 지역 언론사와 광주 MBC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일단 지난 6월 23일부터 24일까지 광주 전남 1,604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응답률이 광주가 14.6%, 전남이 12.0%였고 표본 오차가 95% 신뢰 수준의 3.5%포인트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였습니다. 자, 이번에 여론조사 보니까 자, 제일 먼저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가장 관심이기도 했는데요. 왜냐하면 지난해 선거에서 광주 전남이 그동안의 보수 후보들 중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여줬거든요. 그 투표율부터 먼저 한번 짚어보면 전남 같은 경우에 11.4%, 광주 같은 경우에는 12.7%였는데 높은 지지율 줄 만큼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잘하고 있느냐고 여쭤봤더니 광주 전남 공통으로 보면요. 잘 못하고 있다는 대답이 78.3%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부정평가 12.8%였고요. 눈여겨볼 만한 지표가 있느냐라고 보면 네. 과반 이상이 매우 잘못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조차도 네. 23%가 못하고 있다고 부정평가 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대 이상에서는 22%가 잘하고 있다라고 봤고요. 부정평가는 특히나 40에서 60대 최대 87% 그러니까 90% 가까운 중년층이 못하고 있다라고 봤고 대신에 18세에서 29세 젊은 층에서는 잘하고 있다가 아니라 잘 모르겠다라는 무응답 내놨던 게 좀 눈여겨볼 만한 수치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잘 못하고 있다가 78.3%가 네. 나왔습니다. 그리고 잘하고 있다가 12.8%밖에 네. 나오지 않았습니다. 카톡이 울렸습니다. 예, 소리를 좀 줄여주십시오. 예. 자, 그리고 다음 정당별 선호도 조사 봐볼까요? 네, 정당별 광주 전남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대표적인 텃밭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민주당 지지한다라고 하는 응답 56.6%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9.7%, 정의당이 5.6%층이었고요. 초반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20% 이상, 특히 광주 같은 경우에는 더 높게 무당층이 나왔습니다. 지지정당 없다,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이제 스윙보터라고 하는데 이 여론조사에 응답하시는 분들은 정치 관여층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은 많지만 나 지금 지지하는 정당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무당층을 저희가 되게 중요하게 보는데 어떤 층이 많느냐 18세에서 29세 그리고 30대의 비율이 아주 높았습니다. 학생,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여론을 주도하죠. 지역사회에서 이 캐스팅보트라고 할 수 있는 이 스윙보트라고 할 수 있는 층들이 학생들 그리고 블루칼라, 화이트칼라라고 보여집니다. 좀 특이한 점은 동부권, 전남 동부권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유일하게 10%가 넘었어요. 아, 동부권? 네, 그렇습니다. 네. 특히 주부층에서의 네.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거든요. 아무래도 동부권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는 아주 턱없는 숫자 차이이긴 합니다만 유례 없이 두 자릿수가 나왔다. 이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순천 광양 쪽 말씀하시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총선에서는 어떤 후보를 선택할 것이냐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역시 이제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인물을 많이 보지 않나 정책을 많이 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봅니까? 우선 어떤 후보를 선택하겠느냐 지금 국회의원을 선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물어봤습니다. 네. 내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이 다시 나왔을 때 선택하겠다라고 답하신 분들 50% 겨우 넘습니다. 아니 50%가 넘었다고요? 아니요. 14% 죄송합니다. 14%밖에 안 됩니다. 난 네. 새로운 인물을 뽑겠다라고 답하신 분들이 54%에 달합니다. 야. 그렇다라고 하면 이 수치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현역 국회의원들 지금 의정활동 시작한 지 한 3년 정도 지났는데 네. 지역 민심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혹은 그들의 의정활동이 지역의 반향성이 크지 않았다는 걸 방증합니다. 네. 또 돌이켜보면 지난 총선이 촛불 대선, 문재인의 바람으로 된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물보다는 사실은 당의 선택을 받았던 측면이 좀 있었는데 기대가 컸는데 실망도 크다. 이런
메시지를 이 여론조사로 이야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맞아요. 그때로 돌아가 보면 당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사진 찍은 거라든가 청와대 경력을 무조건 넣어야지 당선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네, 그때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였냐, 그냥 네. 청와대였냐, 청와대였냐, 이걸 네. 담느냐, 그렇지 않느냐, 또 매우 중요한 문제였던 것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영향성이 컸던 선거였는데 네. 그래서 기대했지만 생각보다 별로였다 이런 박한 평가 내리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총선에서는 민심이 어디로 갈지를 여러분이 또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이제 정치에 이제 도전하신 분들은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민심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어떻게 지금 나왔나요? 제가 요 앞번에 소개해드렸던 수치 민주당의 지지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50%가 넘긴 하거든요. 다른 정당을 선택하기보다는 네. 민주당 안에서의 새로운 인물을 선택하겠다라는 의중이 좀 더 있지 않나라는 게 담겨져 있습니다. 뭐 제3지대도 나오고 있고 신당도 나오고 있고 또 국민의힘도 지역사 광주 전남에서 몸집을 키워가고 있기는 하지만 네. 여전히 민주당 안에서의 괜찮은 인물을 선택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지역민들 이어서요. 초선을 노리는 인물들이라고 하면 본인의 존재가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네. 이 현역 의원들을 상대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겠지만 본인의 존재감, 좀 특별성을 좀 강조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부권 같은 경우에 유례 없이 10% 이상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나오고 있고 네. 또 광주 전남 같은 경우에는 저변에 이 진보당과 정의당에 대한 지지율도 꽤 높은 상황이어서 내년 총선이 그전 총선과는 좀 다른 양상으로 언론에서 보기에도 지역민들이 보기에 좀 다른 양상으로 좀 흥미진진하게 전개되겠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표가 이제 분산된다는 것은 이제 기존에 있는 현역 정치인이라든가 또 기존 당으로서는 조금 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또 제가 정치 기자 해보면서 느낀 건 그런 또 초선만 뽑는다고 해서 지역사회에 좋냐 그건 또 의문부입니다. 지금 초선들 일색이잖아요. 광주 전남만 봐도 다선 의원이 찾아보기 힘듭니다. 또 그에 비해서 TK나 울산 같은 데 보면 다선 의원들이 많잖아요. 이걸 뭘 방증하냐면 민주당 중앙당 그다음에 중앙 정치에서의 위치 무게감을 갖기 쉽지 않다는 것. 우리가 포스트 DJ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주야장천하고 있는데 결국은 괜찮은 선수들이 다선을 성공하지 못하면서 광주 전남이 정치 1번지라고 하지만 정작 중앙정치, 중앙당에서의 무게감은 좀 사라지고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면 괜찮은 신인을 적극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맹이 있는 중진들은 또 우리가 키워야 하는 이런 자세들을 지역민들 또 유권자들이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일단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치 신인이라고 해서 뭐 젊다거나 정치에 어떤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막 짠 하고 이게 아니라 네. 그 전에 정치 신인이더라도 뭐 국정에 참여해본 경험이 있다든가 뭐 행정적이든 뭐든 간에 그런 게 좀 있다든가 아니면 꾸준하게 뭐 정치 활동을 해온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된다든가 다른 게 좀 되면은 그 사람이 또 일을 또 잘할 수 있거든요. 예. 듣고 있는 현역분들이 좀 긴장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광주시장 전남지사 운영 평가, 도정 시정 평가는 어떻게 되십니까? 네, 우선 시장지사 빨리 구분해서 나눠보면요. 네. 광주시장 같은 경우에는 잘했다가 좀 더 많기는 했지만 과반수 넘기지 못했습니다. 매우 못한다. 매우 잘한다는 한 자릿수밖에 안 됐지만 이게 좀 유보적인 것 같아요. 네. 잘하면서도 못하는 것 같다. 이런 평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하면서도 못하는 것 같아요. 네, 60대 이상의 남구 아하. 북구민들은 좀 잘하는 것 같다. 아하. 30대 화이트 칼라들은 이건 좀 못하는 것 같다. 좀 연령대별로. 예.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네. 김용록 지사 같은 경우에는요. 전남지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긍정평가가 매우 높은데 역시나 61.3%가 잘한다. 전남을 3개 권역으로 나누면 도청이 위치해 있는 서남권 가장 높았고요. 자영업 종사자들이 잘한다라고 좋은 점수 줬습니다. 네. 자, 시도 교육감 어떻습니까? 시도 교육감은 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인 평가가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건 이정성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학생층에서 매우 박한 점수 줬고요. 그다음에 김대중 그 교육감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또 학생층에서
18세에서 29세가 57% 긍정평가 좋습니다. 또 학부모들은 반대입니다. 네. 김대중 교육감에 대한 평가는 학부모들은 27%, 40%가 부정평가했고요. 이정성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40대 이상이 긍정평가 내놨습니다. 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저희가 뉴스탠바이 이거 얘기하면서 네, 나름대로의 분석을 했는데 네, 네. 아, 저 학생들은 예, 유튜브 채널에 또 있습니다. 그 우리 광주 MBC 뉴스 보도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거기서도 얘기를 하긴 했는데 뉴 스탠바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거를 생각하시는지 학생들과 또 학부모의 그 선호도 차이가 완전히 반대였어요. 네, 맞습니다. 반대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좀 분석했으니까 꼭 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자 그리고 끝으로 군공항 관련해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광주 전남 현안 중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인데요. 그렇죠. 군공항 이전 지역 어디로 가는 게 가장 적합하냐라고 봤는데 무안은 1등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광주 경우는 무안, 함평, 해남, 고흥 순이었고요. 네. 전남 경우는 무안, 고흥, 함평, 해남 순이어서 광주와 전남 지역민들 사이에서 온도차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시간이 금방 가버리네요. 네. 그러니까요. 1시간 준비했는데 10분이어서 다시 불러주셔야겠습니다. 아니면 저희 뉴스탠바이 보시면 이거 저희 길게 저희가 분석해 놓은 거 있거든요. CG와 함께 있으니까 뉴스탠바이 꼭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로 검색하면 나옵니다. 예, 주현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